어찌됐건 신당 창당이요. 통합신당인가요? 네. 통합신당이 굉장히 위협적이긴 한 모양입니다. 뭐 지지율이 급등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드렸었고, 오늘은 뭐 처음으로 지지율이 새누리당을 앞서는 조금이긴 하지만요. 뭐 이런 그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고 하니까요. 새누리당이나 정부로서는 굉장히 지금 위협적이게 느낄 수밖에 없을 듯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 처음에는 좀 슬렁슬렁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중진 의원들이며 막 비난도 장난 아니고요. 중진 의원들을 그냥 도지사며 뭐 이런 지방선거에 내리꽂는 거고요. 거기다가 장관까지 현직 장관까지 사퇴를 하면서 인천시장이 출마를 하시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새누리당이 굉장히 지금 위기에 내몰려 있다. 스스로가 이제 위기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박근혜 대통령 역시도 이 새 정치를 표방하는 통합신당에 은근슬쩍 돌려서 비판하는 발언을 하셨다고 하네요. 어제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했는데요. 여기 모두 발언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진정한 새 정치는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일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 정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새 정치를 직접 언급을 하시며 통합을 선언한 야권과 대립각을 세우신 거죠. 글쎄 사실 새 정치를 가장 잘할 수 있으신 게 박근혜 대통령이실 텐데요.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잘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대통령인데다가 새누리당은 집권 여당이잖아요. 그렇죠? 그 새 정치, 진정한 새 정치, 민생과 경제를 잘 지키는 진정한 새 정치를 그동안 왜 못하셨을까요? 지난 1년간 민생과 경제를 어디다 팔아먹고 왜 안 챙기셨어요, 그러면? 그리고 새누리당, 이전에 한나라당 시절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아니 그것도 절대 다수 집권 여당이었잖아요. 그때 그 시절에 민생과 경제는 챙기지 않고 뭘 하셨나요? 그래서 뭐 자기 반성을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새 정치를 굳이 언급하시며 새 정치는 민생을 챙기는 건데 니들이 말하는 그런 새 정치 그게 새 정치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듯 이야기를 하셔서 참 웃기다고 해야 될까요? 슬프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만큼 새 정치를 직접 거론하면서 야권의 불편한 심경을 표현한 것 아니겠냐 이런 건데요. 워낙에 또 말이 별로 써져 있는 거 읽는 거 외에는 말이 별로 없으신 분이라 이게 이제 아무래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그 야권 통합이 뭔가 좀 안 좋은 쪽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긴장감이 그만큼 감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정말 민생을 챙기는 그런 것이 새 정치라고 생각하고 야권은 안 된다.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하는 게 새 정치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라면 그건 정말 착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어떤 거냐면요. 최근에 어제도 바치칸 뉴스에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벌써 일주일째 계속해서 매일매일 뉴스가 나오고 있는 게 생활고를 비관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것도 가족들과 동반 자살을 하는 이런 정말 안타까운 사례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 정부랑 현 정부랑 무슨 직접적 상관이 있냐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직접적 관련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박근혜 정부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수만 명이 탈락을 하고요. 빈곤층 예산이 삭감된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난 1년 동안.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도 바치칸 뉴스에서 한번 막 폭풍 분노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박근혜 정부에서 외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그 기체 아래 추진되고 있는 여러 정책들 중에 하나가 그것도 가장 먼저 시작된 정책 중에 하나가 기초생활수급자들 이런 분들 부당하게 타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부당한 방법으로 혹은 부당한 방법이 약간
조금 더 기초생활수급자까지는 아니고 어렵긴 어려워도 기초생활수급까지는 아니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확실하게 잘라서 돈, 세금 거기로 못 쓰게 하도록. 이게 이제 그 비정상의 정상화 방안으로 제기됐던 첫 번째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서 이제 비난을 많이 했었죠. 아니, 그나마도 지금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몇 안 되고요. 그리고 그나마도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더 끌어안아도 모자랄 판에, 지금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더 끌어안아도 모자랄 판에 있는 사람들 중에 너 안 돼, 너 안 돼 이렇게 튕겨낼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게 어떻게 민생을 챙기는 정부라고 할 수 있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박근혜 정부 들어서 지난 1년간 기초생활수급자를 엄격하게, 아주 면도날 심사로 엄격하게 가려내면서 탈락자가 수만 명이 속출했다고 합니다. 무려 3만 7천여 명이 새로 탈락을 했다 그래요. 정권 출범 첫 해에만. 그리고 최근 몇 년간 계속해서 이제 급감세를 안 그래도 보이고 있던 기초생활수급자가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복지부가 발표한 2013년도 이 결과에 따르면 37,388명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이 중단됐다고 해요. 이분들이 과연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서 갑자기 막 돈을 벌게 되고 막 돈이 많이 늘어나고 해서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게 된 걸까요? 37,388명이? 물론 그 중에서 잘못된 방법으로 돈이 뻔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내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없다고는 말 못하겠죠. 하지만 대다수의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로또의 대박을 맞지 않는 이상, 로또도 돈이 있어야 하죠? 그죠? 그러지 않는 이상에 이 상황에서 요즘같이 뭔가 밑에서 아래로 계층 간 이동이 가능한, 경제적 계층에서 이동이 가능한 이런 통로가 거의 없는, 사다리조차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분들이 정부의 지원이나 무엇 없이 기초생활 수급자 신분에서 그 정도로 이제 최하층민의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이분들은 대부분 어차피 돈은 정말 거의 벌어들인 데는 없는데 정부의 그 면도날 심사에 너 요만큼 버네. 한 20만 원 버네. 너 요만큼 벌고 있으니까 넌 안 돼. 아웃. 이런 식으로. 너네 부양할 수 있는 아들이 살아있어? 그럼 넌 아웃. 이런 식으로 아주 면도날 심사로 결국은 환경이나 벌어들이는 돈이나 이런 것이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오히려 더 그런 것들이 끊어져 나가면서 복지의 사각지대가 점점 넓어지는 효과밖에 주지 못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경기 침체로 가뜩이나 지금 절대 빈곤층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이 상황인데요. 수급자가 더 대폭 감소하는,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결국은 생활고에 못 이겨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동반자살이라는 끔찍한 선택을 해야만 하는 그런 극한 상황으로 정부가 내몰고 있다라는 상황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 그 탈락자 3만 7천 명 중에는 본인 소득이 아니라 부양 의무자 소득으로 인한 탈락자가 2만 명으로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예요. 너 아들 살아있네. 그리고 넌 아웃. 근데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소득이 있으면 수급 자격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 중에서 대부분이 가족들이랑 이렇게 연락이 끊기거나 아예 이제 뭐 보지도 않고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냥 법적으로 살아있으면 이 사람이 사망 처리가 안 됐네. 살아있네. 그러면 너는 안 돼. 이렇게 돼버리면 오히려 더 이게 정말 위험한 상황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동안 계속해서 이런 부양의무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현 정부가 오히려 그 발달된 전산망을 통해서 더 엄격하게 수급자를 가려내는 데 몰두하고 있더라. 이것이 민생을 챙기신다는, 새정치를 하신다는 박근혜 정부의
민생 챙기는 방법입니다. 뭐 근데 웃긴 게 자살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니까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이 정부에서 요걸 가지고 또 이제 이야기를 이제 와서 수급자 탈락시킬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뒷북 조사를 또 하신대요. 일단 자살 사고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와서 갑자기 뭐 이런 걸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 뒤늦게 조사를 하시겠다고 나서고 있다는데요. 그게 과연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이 올해 빈곤층 복지 관련 예산이 대폭 줄어들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조사를 한다니 어쩌니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한다지만 의지 자체가 빈곤층에 들어가는 예산 이런 것들 기초생활수급자들 탈락시키고 이런 빈곤층 관련 예산 줄여버리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세금을 그냥 다른 데 쓰겠다 돌려버린 거잖아요. 돈 없으면 이쪽부터 먼저 돈 없어서 복지 못해 이거잖아요. 돈 없으면 다른 걸 줄일 수도 있는데 복지를 먼저 줄인다는 것. 이 마인드 자체가 민생과 경제를 한다는 박근혜 정부의 스타일이라는 거죠. 네. 아무튼 뭐 박근혜 정부가 이에 대한 깊이 있는 반성이 없고서는 내가 정말 잘못해서 이렇게 우리 안타까운 국민들이 동반 자살까지 하면서 죽어나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올해 이 복지 예산이나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거 좀 바꿔내지 않고서는 지금 이런 문제들이 쉽게 해결될 수가 없을 겁니다. 네. 복지부가 지난해부터 클린복지라는 이름의 캠페인을 벌이고 있대요. 클린복지. 이게 그런 겁니다. 아까 이야기 드렸던 빈곤층을 제대로 가려내기 위한 그걸 통해서 예산을 아끼는데 초점이 맞춰 있다고 합니다. 너는 최악의 빈곤층은 아니고 약간 빈곤층이니까 넌 안 돼. 이런 걸 가려내기 위한 거라는 거죠. 이런 마인드를 가진 박근혜 정부에서 어느 누가 이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빈곤층은 더 최악의 빈곤층으로 순식간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박근혜 정부가 새 정치를 하신다는 박근혜 정부가 양산하고 있다는 거죠.